평생 일만 했는데 왜 퇴직하고 나니 아내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는 걸까요? 당신이 꿈꿨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어째서 병든 몸과 써먹한 부부 관계로 얼룩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이는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고리를 끊고 아내의 한숨을 미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넘게 일하고 정년퇴직한 박상철 씨. 그의 나이 이제 막 61세였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늦잠을 잤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서 보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대낮에 동네를 어슬렁거리면 괜히 젊은 사람이 한창 때에 놀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여나 옛 직장 동료라도 마주칠까 일부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손에 쥔 리모컨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활동량이 제로에 가까워지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혈압은 시도 때도 없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병원에서 그는 의사에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우울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유독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한 연구는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보냅니다. 정년퇴직자 약 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완전 은퇴자는 파트타임이든 소일거리든 일을 계속한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심지어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을 확률마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쉬는 것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 이 말이 그저 핀잔이 아니라 차가운 의학적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고립감이 주는 스트레스가 회사에서 받던 스트레스보다 우리 몸과 마음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은퇴자, 올해 63세인 이기훈 씨의 집은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밖으로만 돌았던 그는 이제 아내와 24시간을 함께 보낼 생각에 내심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곧 숨막히는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는 아내와 9시가 넘어 일어나는 남편. 생활 리듬이 어긋나니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삼시세끼 밥상은 물론이고 집안일은 2배로 늘었는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당신도 이제 집에 있으니 뭐라도 좀 거들라 고하면 이기훈 씨의 단골 레퍼토리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일했는데 이제 좀 쉬겠다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말합니다. 황혼 이혼 상담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남편에게 은퇴는 보상, 이자, 휴식이지만 아내에게 은퇴한 남편은 갑자기 떠맡게 된 세상에서 가장 큰 짐일 뿐입니다. 그 지겨운 아내의 한숨 속에는 사실 3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의 충돌. 둘째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사 분담에 대한 불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루 종일 남편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자신만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아내의 깊은 스트레스입니다. 수십 년간 가장, 이라는 이름과 자녀 양육, 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두 사람을 묶어주었지만 이제 그 외부의 틀이 사라진 지금 부부 스스로 새로운 관계의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성실했던 남자들이 은퇴 후 어째서 병든 몸과
차가운 관계로 내몰리는지 그 안타까운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명예퇴직 후 어렵게 재취업한 중소기업에서 11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던 53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내 생의 가장 큰 좌절이었다 고 회상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일어선 곳은 뜻밖에도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일자리 센터의 에어컨 수리 기술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낡은 에어컨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땀 흘리는 동안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또래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실패담을 털어놓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 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위기는 결코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먼저 병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돈이 아닌 활력을 위한 일을 찾으십시오. 한 은퇴자는 과거 후배의 회사에 과거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재취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바보 같은 선택이라 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렸다. 고요. 다시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자 지긋지긋했던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 아파트 관리위원 같은 작은 사회활동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둘째, 남의 시선을 꺼버리고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모두가 나를 한심한 백수로 쳐다보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일 뿐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동네 뒷산을 오르며 땀을 흘려 보십시오.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동료를 사귀십시오. 요즘 지자체마다 중년 남성 요리 교실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서툰 칼질에 대해 웃고 떠들며 위로를 얻고 주말에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며 가정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소중한 기회의 장입니다. 다음으로 아내의 한숨을 아내의 미소로 바꾸는 부부관계 재설정법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첫째, 반나절 거리두기 규칙을 정해 보십시오. 실제로 한 부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서로의 행방을 묻지 않고 각자 자유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도서관에 가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작은 규칙 하나가 하루 종일 서로를 감시하던 숨 막히는 긴장감을 없애고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장점 살리기식으로 가사를 분담하십시오. 왜 나만 일하냐는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대신 남편이 비교적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설거지와 분리수거는 당신 책임이라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남편에게 새로운 책임을 맡겨 정체성을 찾아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약속과 새로운 리듬을 만드십시오. 오후 4시에는 무조건 같이 산책하기라거나 주말 아침은 남편이 토스트 굽기 같은 사소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거창한 해외여행 계획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작은 노력들이 망가진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당신의 삶에 켜진 병든 몸과 아내의 한숨이라는 경고 등은 당신의 지난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적용됐던 삶의 규칙과 앞으로 살아갈 30년의 규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일 뿐입니다. 완벽한 휴식은 당신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서툰 몸짓으로 아내의 동반자로 거듭니다 하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가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와 경험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과 부부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마 그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당신의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